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꿈꾸는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선수를 원하는 팀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공식 제안이 있었다는 소식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언론에서 2개의 프리미어리그 팀이 황의조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에 가세했다. 새로운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이적설의 신빙성은 어떻고 이 팀들이 왜 황의조 선수를 원하고 있는지 최신 상황, 이적설 내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992년생으로 올해 만 30세인 황의조 선수, 이제 선수 경력의 전성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 30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마지막 큰 이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 6월 30일까지 보르도와 계약되어 있고 보르도가 2부 리그로 강등된 가운데 재정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보르도는 올 여름에 황의조 선수를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황의조 선수 역시 강하게 이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웨스트햄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라고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웨스트햄은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인 잔루카 스카마카를 영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황의조 선수와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대중지,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서 울버햄프턴에 이어 풀럼이 황의조 선수 영입 전에 가세했다라고 한국 시간 8월 12일 새벽에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리그2 클럽 보르도는 한국 대표 공격수의 이적료로 40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적료 한국 돈 63억 원이라면 보태줄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협상에까지 나왔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더 살펴보면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이 프리미어리그 팀이 200만 파운드, 한국 돈 약 32억 원의 오퍼를 했지만 보르도는 2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국 언론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생소할 수 있는 팬들을 위해 상세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프랑스 클럽 보르도에서 지지난 시즌 2시즌 연속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였고 2019년 입단 이후 97경기에서 29골을 넣었다라면서 검증된 유럽 무대에서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준 공격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르도도 만만한 팀은 아닌데요. 이번에 2부 리그로 강등되긴 했지만 재정 문제가 컸죠.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강등될 정도로 프랑스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던 팀에서 뛰었던 황의조라는 것을 소개한 것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라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서의 기록도 인상적이다라면서 47회의 A매치에서 16골을 넣었고 특히 2018년에는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대한축구협회 한국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저렴하게 영입할 수 있는 싼 선수로 보이겠지만 중위권의 타이트한 경쟁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검증된 골잡이다. 이 선수가 저렴한 이유는 보르도의 구단 상황과 남은 계약 기간 때문이지 황의조 선수가 싼 선수가 아니다. 그 가치는 높은 선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풀럼이 공격 보강을 위해서 접촉하고 있는 또 다른 선수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요. 바로 브라질 대표 출신의 윌리안 선수입니다. 풀럼이 코린치안스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전 첼시 포워드 윌리안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윌리안 본인이 유럽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선수가 34살로 이미 하향세에 접어들기도 했고 또 첼시에서 전성시대를 보내고 아스널로 이적해서 치른 지난 시즌에는 좀 부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클럽인 코린치안스로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첼시와 아스널 소속으로 400회 이상의 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잉글랜드 리그에 적응이 필요 없는 자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격진 강화, 조금 경험 있는 선수를 원하는 풀럼이 이 황의조 선수, 윌리안 선수 2명과 연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에 최근 이적 시장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영국 출신의 니자르 킨셀라 기자 역시 한국 시간으로 8월 12일 새벽에 황의조 선수에 관련된 이적설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풀럼과 더불어서 울브스와 더불어서 승격팀인 노팅엄 포레스트 역시 황의조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의조 선수는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고 400만 파운드 이적료만 맞춰주면 이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같은 내용을 소개했고요. 풀럼과 윌리안 역시 진전된 것은 없다라는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몰리뉴 뉴스 역시 하루 전인 8월 11일에 모건 깁스 화이트의 이적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프리시즌 기간 동안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이 울브스의 유망주 깁스 화이트를 본격적으로 기용하고 많은 기회를 주면서 또 리즈와의 개막전에도 공격수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마무리라는 부분이라든지 결정력이라든지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빠져있기도 한 가운데 공격수 영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어요. 곤살로 게드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루도빅 아조르케라든지 미치 바추아이, 황의조 같은 선수들이 울브스와 연결되고 있다라고 몰리니 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인 안드레아 벨로티도 거론은 되고 있지만 벨로티 같은 경우에는 로마 이적이 유력하다면서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아조르케, 바추아이, 황의조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약 이 선수가 오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게드스, 네투, 포덴스, 황희찬이 있는 데다가 히메네스 역시 뭐 등부상에서 아주 오랜 기간 결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옵션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지는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전력 외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아다마 트라우레도 있고 챔 캠벨이라는 유망주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떠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공격수가 많다. 그래서 깁스 화이트가 조금은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으로 떠날 수도 있고 혹은 매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버햄튼이 첫 경기에서 사실은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하면서 더 높은 무대인 유럽 대항전 진출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강등권에서 경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가 아니라 조금은 베테랑 선수를 중용하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와 연결된 이 세 개 팀의 구체적인 상황과 스쿼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적설이 좀 크게 나온 풀럼입니다. 풀럼은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지난 주말 개막전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죠. 세르비아 대표 공격수인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2골을 기록했는데 이 선수가 4-3-3 포메이션 공격적인 4-3-3에서 중앙 공격수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주전 공격수로 미트로비치 선수가 있고요. 백업 공격수로는 2001년생의 어린 나이인 브라질 유망주 호드리구 무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풀럼으로 이적한다면 미트로비치와 주전 경쟁을 하기는 어렵고 미트로비치의 백업 공격수로서 무니스 선수와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3-3으로 왼쪽에 데코르도바 리드, 오른쪽에 케바노가 있고 이 자리도 황의조 선수가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가 빠른 윙포워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중앙 공격 미드필드 자리에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황의조 선수는 이 스트라이커 자리에 기용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일단 호드리고 무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명문 클럽인 플라멩고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지난해 여름에 풀럼과 계약을 했어요. 185cm의 장신의 힘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미트로비치의 장기적인 대체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5경기에서 5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득점력이 아쉽고 플라멩고 시절에도 사실은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21년에 9경기 만에 3득점 1도움이니까 준수한 기록이긴 해도 확실하게 유럽 무대에서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던 황의조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더 성장하고 조금은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 결국에 황의조 선수가 풀럼으로 영입이 된다면 미트로비치의 백업 역할을 하면서 이 무니스 선수는 좀 더 뛸 수 있는 팀으로 임대를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한국 선수들과 많은 링크가 있었던 팀이고 실제로 설기현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활약했던 좋은 인연도 있었고 그 당시에 한국 투어로 오기도 했던 팀인데요. 런던 지역에 여러 많은 팀들이 있지만 북런던의 토트넘과 아스널, 서쪽에 첼시, 동쪽에 웨스트햄 같이 여러 팀들이 있는데 서쪽에서도 남부에 풀럼이 있습니다. 이 풀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인타운이 바로 뉴 몰든이죠. 한인 밀집 지역이고 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한국 팬들을 조금 이제 풀럼 구단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설기현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었고 이재성 선수와 영입 협상을 벌이기도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 황의조 선수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팀은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난 시즌 이제 이 챔피언십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격한 팀이죠. 개막전에서 뉴캐슬에 0대2로 패배했고 굉장히 부진한 경기라고 보였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린가드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영입했고 또 맨유의 후보 골키퍼인 딘 핸더슨을 임대로 영입하면서 전방과 후방을 강화했는데 결국에 한 골도 넣지 못했거든요. 3-5-2 포메이션에서 투톱을 가동하고 있고 이 중에서 브레넌 존슨이 윙포워드가 가능한 스몰형이라면 빅앤스몰 조합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서리지 선수의 득점력이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후반전에 출전한 타이오 아워니 선수가 사실은 올 여름에 큰 돈을 들여서 영입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나이지리아 대표 공격수로서 아워니가 후반전에 출전을 했으나 이 선수 하나만 믿고 가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아워니 선수를 주전 자원으로 봤을 때 샘 서리지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에 오게 될 경우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190cm의 장신 공격수로 전형적인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뚝배기형이라고 봐야 돼요. 98년생으로 뭐 사실 아직 조금 경험이 더 필요한 선수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지난 시즌 중간에 스토크시티에서 노팅엄으로 이적해서 후반기에만 17경기 리그 실득점 1도움으로 승격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지 미지수인 선수다 보니까 이 자리에 황의조 선수를 데려와서 득점력을 좀 보강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워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베를린의 핵심 공격수, 우니온 베를린의 돌풍을 이끈 선수죠. 분데스리가 15득점 2도움을 기록하면서 2,05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노팅엄으로 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힘도 좋고 키도 크고 막 확실하게 활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선수의 투톱 파트너가 되거나 혹은 이 선수의 백업 자원이 되거나 지금 투톱을 쓰고 있는데 3탭으로 바뀔 경우에는 브레넌 존슨이 조금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윙포워드 위치라든지 세컨드 위치로 이제 내려가서 링가드와 이선 공격을 맡고 황의조 선수와 톱백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투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풀럼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이 확고하고 스트라이커를 투톱으로 두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미트로비치의 확실한 백업이에요. 미트로비치가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공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투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워니의 백업도 될 수 있고 아워니의 투톱 파트너도 될 수 있고 존슨과 서리지가 사실은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도 아니고 득점력이 확실하게 검증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풀럼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풀럼에 비해 노팅엄의 경기력이나 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등될 위험도 좀 크다. 그래서 사실 황의조 선수가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들 수 있습니다. 울버햄프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0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 플러스 100만 유로 옵션에 조금은 아쉬운 제안을 했다. 그 옵션조차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지 발송하는 거의 안 주겠다는 의미의 제안을 하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좀 간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히메네스가 허리 부상을 당한 상태고 게드스까지 영입했고 황희찬 선수까지 최전방에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자면 사실 지금 공격수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9번형 공격수가 히메네스밖에 없기 때문에 컵 대회만큼은 충분히 출전할 수 있겠지만 히메네스 선수가 그렇게 부상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장기 부상을 한번 당했기 때문이지, 그것도 두개골 골정상에는 특이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이지, 히메네스가 확실하게 주전자를 차지한다면 풀럼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술적으로 황의조 선수가 설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전 경쟁을 한다면 노팅엄이 가장 낮고, 또 팀의 전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트로비치가 월드컵도 참가하고 로테이션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나이도 봤을 때는 풀럼이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라리가에서도 현재 발렌시아, 에스파뇰, 셀타비고가 황의조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표 공격수인 우레이가 상하이로 돌아가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발렌시아 역시 곤살로 게드스가 떠난 가운데 윙어로서는 브라이언 힐 임대 영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이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의조 선수 역시 후보 리스트에 올라있고, 셀타비고 역시 공격수 보강이 필요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3개 팀, 스페인 라리가 3개 팀이 황의조 선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황의조 선수가 올 여름에 프랑스 리그를 떠나서 유럽 최고 리그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보르도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황의조 선수 영입의 적극성을 보일지, 앞으로 많은 이적 시장의 이동과 이 팀들이 노리는 다른 팀들의 타겟 상황까지 지켜봐야지 황의조 선수에 대한 좋은 오퍼, 공식적인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준TV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올 여름 거치, 이적 시장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최신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